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저자 스티븐 코비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휴식은 균형을 되찾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랍니다. 그러니까 잘 가려면 쉬었다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쉬었으니까 조만간 균형을 되찾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우리 증시 유가증권 시장이 쉬니까 또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지금 코스닥이 잘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게다가 거래소만 갈 때는 오히려 나는 대형 투자세 싫어 이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락 종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또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으니까요. 네, 예. 코스닥도 이제는 좀 부지런히 가야죠. 일단 지난해 고점을 뚫어냈고요. 지지난해 나왔던 고점 부근까지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쉬었던 오전에는 2차 전지가 좀 올라오는 듯 했다가 이제 바이오 쪽이 확실히 힘을 받고 있죠. 자, 이 모든 온기가 골고루 퍼지길 바라면서 오늘도 랭킹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 고민 알려드립니다. 이 네. 고민과 관련해서 진단을 좀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5-8200번 전화 상담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또 종목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실 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세요. 네, 자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만간지님, 나혜님 오셨는데요. 행운의 여신님께서는 지금 먹으러 갑니다. 점심 드시러 가시는 모양인데요. 자, 그리고 프리지아님이 이 사진을 조금 바꾸신 것 같은데 오늘 깔맞춤 하셨네요. 두 분 앵커님, 공교롭게도 색깔이 이렇게 매치가 좀 되는군요. 차분한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리아님과 잼마님 오셨고요. 박혜웅님과 함께 자작나무님도 인사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식사하시면서 여유롭게 보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채팅하시면서 이 1시간 30분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인사 많이 나눠주시고요. 또 함께 종목 상담 신청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룡전기, 한양디지텍 하나 둘씩 접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랭킹쇼 또 재미난 주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재미라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봄직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보시죠. 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경제관념이군요. 네. 살짝 찔리기도 하면서 그래요? 생각도 많아지고요. 경제관념, 근데 좀 폭넓은 개념인 것 같아서 어떻게 좁혀 들어갈지가 궁금해지는군요. 원래 이렇게 배우자를 정할 때도 네. 경제관념이 좀 맞아야 맞아요. 된다라거나 혹은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이런 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제한적이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위한 경제서적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관념을 어렸을 때부터 좀 심어둬야 되지 않냐라는 데는 어느 정도 여론이 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과 관련된 랭킹을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녀의 경제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그 부모님들께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호 앵커나 저나 둘 다 자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경제 교육을 좀 떠올려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조카라든지 아니면 내 2세가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교육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기에 5가지 있죠. 확실히 그런데 제가 딱 봤을 때 말이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공통분모가 되는 항목이 있고 요즘 학부모님들이 유난히 더 강조를 하는 그런 그 경제교육이 따로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저축 습관 그리고 용돈 스스로 관리 이거는 예전 학부모님도 요즘 학부모님도 다 공통점이 되는 것 같고요. 즉 재테크 교육이나 아니면 경제 관련 뉴스 저런 것들은 요즘 학부모님들이 유독 많이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학부모 10명 가운데 7명이 자녀에게 네. 경제교육을 따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와. 그리고 또 이 자녀의 용돈은 참고로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그때 월 평균 3만 원 정도씩 준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3만 원을 쓰나요? 3만 쓰고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죠. 인플레 그래요? 있잖아요. 왜 와. 본인 초등학교 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예. 그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네. 저 때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 초등학교 1학년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용돈 이런 개념도 딱히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 컴퓨터 이런 것들의 기기들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다 보니까 이 자아가 좀 빨리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용돈 이런 개념들도 일찍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게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스스로 생각하는 그 뇌의 능력치를 좀 제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의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 5가지 복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 해봤더니 좋더라. 나는 이렇게 배웠다. 등등의 얘기를 오늘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잠깐만 볼게요. 냐하님과 오늘도 볼링연습님, BC 엘리님, 서포터님까지 인사 주시고요. 선미님도 오셨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주제 얘기요. 네. 나나님께서는 경제교육은 토마토 시청으로 하신대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보다 보면 취향은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만간지님께서는요. 일단 저축 습관을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영재님, 제가 그랬나요? 유행 라떼만 해도 나왔다. 이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라떼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저도 나이에요. 그렇게 됐나 봐요. 그리고 이선미님께서는 1,000원 가지고 살 게 없어요. 3만 원이면 작은 뜻이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3만 원에 대해서도 의견이 예. 분분한 거예요. 확실히 물가가 좀 예. 그렇게 많이 비싸졌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밥값만 해도 저 어릴 때는 뭐 1,000원, 2,000원만 해도 밥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그냥 돈만 원은 그냥 하니까 당연하죠. 이게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게시판에도 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2부는 과연 자녀 교육을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혜를 얻어보는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필 전문가님, 요즘에 그 자녀들 경제교육을 많이 좀 한대요. 지금 몇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자녀 경제교육 어떻게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냥 일단 제일 쉬운 게 용돈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거 저게 제일 쉬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저 뉴스 시청기를 경제 뉴스 보고 이런 거는 저건 나이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숙제해야지 뭐 저거를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우리 아버님이요.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때 네. 그럴 때 주식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우와. 저는 그걸 보고 주식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몸소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와, 이재필 전문가께서 이렇게 진짜 달인이 전문가가 된 이유가 있었군요. 전문가님 그러면 어렸을 때는 막 객장 가서 이렇게 뭐 써서 내고 뭐 그랬다면서요. 저희도 그런 세대는 아닌데 그런 것도 다 경험하시고 아버님 따라서 객장도 많이 가보시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객장에는 안 가보고 아버지가 그 모는 종이에다가 오? 그림 막 그리는 거를 봤거든요. 우와.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삼선전환도야. 그게 삼선전환도고요. 그리시고. 그때 자기가 그렸어요. 우와. 그리고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야, 내가 뻥튀기 시켜줄게, 돈 좀 줘봐 그래갖고 그거 깨먹고 맨날 요거도 먹던 거 그거만 생각나요. 집집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이야, 이 재밌는 예. 이야기를 또 듣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필 전문가도 어렸을 때부터 어깨너머로 자연스럽게 좀 익히게 됐다라는 네.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재필 전문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이고 진짜 저도 나중에 그 자식을 키우게 되면 주식을 일찍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주식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하고 처음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경영학과였으니까 그래 경영학과에서 주식을 좀 해봐야지 해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열심히 알바해서 150만 원 모았어요. 네. 대학생 때 150만 큰 원 진짜 돈이에요. 크잖아요. 100만 원 넘으면 큰 돈이죠. 바로 반토막 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이후로 한 10년 넘게 주식을 손도 안 댔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네. 다들 그렇게 아픈 기억이 하나씩 있는데 저는 네. 이 왜 그런 집들 있잖아요. 대출은 나쁜 거다. 그쵸. 네, 이런 가정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대출은 빚이고 신용카드는 빚이고 저희도 그러니까요. 주식은 절대 안 되고. 근데 사실은 그건 레버리지는 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 나누면서 저희가 네.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인데요. 이게 전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죠.
그 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가 좀 많이 돼 있던 종목 좀 보겠습니다. 아, 그런 종목이 있어요? 예, 김영숙님의 종목인데요. 재룡전기입니다. 매수 가격은 43,200원이고요. 15% 비중. 재룡전기 차트 보면 아마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렇네요. 왜냐면 전선, 무슨 전기,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다 이렇게 수직 상승 정말 올라와 있죠. 우상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고점이 아주 옛날에 나왔고 꽤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여기서 더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입니다. 이거 소외된 이유가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이제 오히려 그래서 잘 봐둬야 되는 종목인지 궁금한데요. 네, 자, 이 재룡전기는 다른 쪽에서 소외를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일단 지금 뭐 그 변압기나 다른 종목들, 전력기기 종목들을 보면 다 실적이 대부분이 작년보다 올해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 재룡전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작년 2분기가 영업이익이 한 328억 정도 나왔잖아요. 매출액이 776억 정도 나왔고, 근데 올해 2분기에 매출액도 줄고 이익도 줄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소외를 받은 모습이고요. 자, 대신에 이 재룡전기는 조금 실적 나오는 것에 비해서 싸다라는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못해질 겁니다. 작년에 워낙 좋았어요. 작년에 뭐 영업이익이 한 978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1, 2분기 합쳐서 보면 한 364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가 자체가 감액 구간에서는 잘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죠. 작년에 실적 부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엄청 좋아졌거든요. 재작년에 700억 정도였고 작년에 900억 정도였으니까 재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와서 작년에 피날레 치고 올해는 그걸 다 까먹은 모습인데, 자, 지금 주가 자체가 싸다라는 생각입니다. 주가 자체가 싸다라는 생각이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6,4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이 종목은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쪽 미국 쪽 이런 쪽 관련해 갖고 그 인프라가 상당히 노후됐으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갖고도 좀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요. 지금 또 하나 우리나라도 바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GPU를 26만 장을 보급한다 그러죠. 여기에 그거 돌리는 데만 들어가는 전기가 뭐 중소형 도시 하나 정도,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또 확충을 해야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재룡전기의 실적은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 자체가 좀 저렴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아마 이쪽은 아니고 여기네요. 이쪽에 고점에서 좀 물리신 것 같습니다. 자, 뭐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면요. 내년 정도에는 돌파한다라고 봅니다. 뭐 내년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한 55,000원 이상 정도, 5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쫓아가서 잡았기 때문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음부터는 쫓아가서 매수하는 거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저점에서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그냥 보유하시다 보면 내년 정도에 뭐 한 55,000원 이상 정도 그쯤까지는 움직일 것 같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좀 고생을 한 편이죠. 이대로 보유해 보시면서 내년까지 바라보시고요. 수익을 충분히 걷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투자 이 습관에 있어도 또 따라가면서 매수를 하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눠주시네요. 게시판 보겠습니다. 요즘에 원래는 졸파고 TV님이 저희가 2시 안팎으로 오시거든요. 그렇죠.
저희 귀신 같죠? 일찍 오시는데 아마도 요즘 좀 일찍 오세요. 예. 절파구TV님께서 그동안의 고생을 좀 털어내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일찍 네. 이렇게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시장이 푹 쉬는 날이군요. 써주셨고요. 그 밖에도 또 저희 랭킹과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알려주고 계시는데, 예. 플루투스 율피테르님께서는 물고기를 먼저 주고 이게 물고기다라는 거를 익히도록 한 후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대요. 이거를 주식에 접목하면 네. 주식으로 수익을 한번 내주고 네. 이런 게 주식이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주식 하는 법을 알려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주변에 주식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먼저 하잖아요. 이론적인 거 막 설명하는 것보다 그 조금만 맞아. 사봐. 일단 해봐. 그러면 보게 예, 되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럭키님께서도 주식 사는 습관을 기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써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또 주식부터 알려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리고요, 재밌는 얘기인데 네. 행복님께서 요즘 아이들은 똑똑해가지고 용돈으로 주식한대요. 안 알려줘도?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우와. 저는 주식하는 경우 못 봤고 네. 그 약간 위험한 거긴 한데 뭐죠? 중고등학생들이 코인을 그렇게 해가지고요. 네. 설마 뭐 코인 선물까지 들어가고 이런진 않겠죠? 거기까지는 저도 예. 접해보진 못했는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학생들이 코인을 좀 많이 해서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네. 하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선을 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경험은 예. 그다지 이룰 게 없는데 뭐 코인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분석의 방법 면에서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코인 투자할 때 자칫 잘못하면 정말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든지 과하게 베팅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까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 3만 원 평균적으로 용돈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후리지아님께서는 옛날에는 콩나물 100원어치 샀는데 요즘엔 기본이 3,000원이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우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물가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내자님, 창원님 머리 스타일 이뻐요. 참 잘했어요. 유치원생들한테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예. 정말 세대 불문하고 참 잘했어요라는 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이제 제작진이 홍해 스타일이라고 중간에 이렇게 쫙 갈라진 뭘 예. 별거 아닌 걸로 가슴에 상처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죠? 아니에요. 좋은 표현입니다. 예, 비율이 잘 맞다. 네. 뭐 이런 얘기예요. 시원하게 예. 그러면 이제 종목도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종목 뭔가요? 햇살님께서요 네. 동훈 아나텍을 신청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오랜만에 보죠. 이 동훈 아나텍 오늘장 꽤나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사신 가격까지는 아직이에요. 28,850원에 사셨고요.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네. 현재 주가는 7% 정도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아직 주가는 18,000원대 중반에 그치는데요. 예전에 매수한 거고 오늘 반등하는데 수익 보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사셨다. 좀 오랫동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과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동훈아나텍도 기다려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는 그 팹리스 업체죠. 주로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고 그런 업체인데 지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젠스방이 현대차 그룹에다가 또 GPU 블랙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트럼프는 또 다른 소리들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문제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걸로 봅니다. UAE 쪽에도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오겠죠. 자,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대차 그룹 쪽에 제공이 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업체니까 그런 쪽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올해 초 정도였을 것 같아요. 이 XR 관련해 갖고 뭐 청감, 촉감 뭐 이런 것들 구현한 햅틱 기술 IC 칩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는데 그거 올해 초 정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자, 무엇보다도 지금 조그만 팹리스 업체들 이런 쪽들은 적자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동훈아나텍은 재작년보다 작년이 좀 이익 규모는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또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1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현재 상태가 시장이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달에 계산해 보면 10월 달에 만 19.82% 정도? 그 정도 코스피가 올라왔거든요. 이게 IMF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뭐 30% 이렇게 올라왔던 적이 있는데 한 달에 그거 이후로는 뭐 리반 사태 이후에도 한 달에 19% 이렇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극복할 때도 한 달에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어요. 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조금 순환매도 돌 때도 됐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코스피 시장 쪽에서 좀 차익이 많이 남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매도해서 이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또 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수급적인 효과도 노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이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주가 자체도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저점을 작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은 게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여기서 계속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오늘 좀 쭉 뽑아서 양선을 좀 크게 뽑아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뭐 지금 윗꼬리가 조금 길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 자체는 뭐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동훈하나텍을 지금 그냥 매도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으신데요. 일단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보시면 지금 뭐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향후에도 또 있죠. 11월 달에 국회에서 뭐 3차 상법 개정안이나 또 세법 개정안 이런 거를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2월 달 뭐 이렇게 지나가면 또 1월 달에는 1월 효과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1월 효과는 중소형주 효과죠.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1월 효과, 1회 현상인데요. 1월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1월 달에는 1월 초에 CES라는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런 거 행사할 때 보면 뭐 팹리스 쪽들 이런 쪽들이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850원인데 한 22,000원 근처에서는 조금 저항받을 수 있습니다. 22,000원 근처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현재 상태에서는 물론 이거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부분이고 조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저는 내년장도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긴 관점으로 보면 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뭐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22,000원 근처가 저항선이니까 정리를 하시려면 뭐 그쪽에서 정리하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동훈아나텍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붕어빵 한 마리 50원이었다는 판타지 기사님의 이야기를 보고 와. 제가 한 3마리에 1,000원, 2,000원 요 정도까지 기억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와, 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봤습니다. 어떤 거요? 판타지 기사님께서 네. 3마리에 2,000원인데 네, 가끔 맞아요. 한 마리에 1,000원 하는 로제나 피자 붕어빵도 나왔대요. 맞아요. 예. 저만 모르는 거였어요? 그렇더라고요. 로제 요즘- 붕어빵이 뭐예요, 도대체? 네, 붕어빵도 되게 많이 비싸고 호떡도 하나에 뭐 3,000원씩 이렇게 하잖아요. 예. 호떡을 어떻게 하나에 3,000원으로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와. 이분 너무 요즘 물가를 이거 충격적이네요. 시장 한번 같이 가셔야겠는데요. 아니, 예. 제가 원래 항상 그 분식이나 이런 것도 가던 데만 가는 편이라 제가 주로 가는 곳이 합정역 안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 거기 호떡을 안 팔고 붕어빵을 안 팔아요. 예. 그래서 이쪽 시세를 모른단 말이죠. 이쪽 시세. 야, 이거 진짜 충격이네요. 예, 그리고 오늘 창호 앵커 헤어스타일이 핫합니다. 그런데 나야님께서도 글 남겨주셨고 금수저님께서는 넘기시는 게 금수저님 취향이신가 봐요. 그리고 치복님께서 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복만 전문가님하고 똑같이 했네요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김복만 전문가님 이 헤어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독종 스타일 한번 따라해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슷하게 예. 내본 거거든요. 정확히 보셨네요. 예. 김복만 전문가님 한번 올 때 이렇게 또 트윈 룩으로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발하러 갈 생각이라서 맞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오늘 이 룩을 좀
맞췄냐 어두운 색이다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저는 좀 도톰한 옷을 골라 입다 보니까 이걸 입었는데 창호 앵커는 어떠세요? 저도 왠지 쌀쌀한 느낌이어가지고 검은색 그냥 입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게다가 창호 앵커도 약간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예. 터틀넥이잖아요. 날이 그렇습니다. 추워서 저희가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럼 이쯤에서 저거 한번 보죠. 예. 자녀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위 공개합니다. 5위는요? 이거 5위였어요? 주식 등 예. 재테크 교육 그게 6.2%. 그러면은 아직은 주식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네. 그래도 저게 5위, 6.2%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기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경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자라든지 뭔가 좀 절약이라든지 이거를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투자는 좀 레벨업된 단계여서 그래서 네. 많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알아봤으니까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여다보시는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쉬어가는 사이 코스닥이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현재 3% 넘는 약세 보이면서 10만 7천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와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5%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60만 닉스를 반납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블랙을 공급 제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은 나란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3위에는 대한전선 랭크되어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수혜 기대감 속에서 대한전선의 주가는 랠리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28,650원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7% 넘는 급등세 지속합니다. 4위에는 삼성 SDI 랭크됐는데요. 테슬라의 ESS용 배터리 공급 예정 소식이 나오면서 35만 7천 원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도 5% 강세 보이며 34만 4천 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에는 에코프로 올라왔는데요. 3분기 호실적과 양극재 생산 앞장서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0만 2,400원 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현재 9만 5,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에는 노타 올라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업인 노타는 상장 둘째 날인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7위에는 HLB 랭크됐습니다. 영국계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HLB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도 급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HLB는 현재 16.6% 강세 보이며 5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랐는데요. 오늘 주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9위에 위치한 강원에너지는 현재도 23% 넘는 강세 보이면서 2만 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는데요. 미국 히토류 생산 기업인 노베온과 손을 잡고 우리나라의 히토류 자석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랠리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알테오젠 랭크됐습니다.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서 주가 4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 56만 3천 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11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GPU 호재 속에서 전일 급등한 뒤 오늘은 조정 흐름 보이고 있고요. 12위에는 현대차가 랭크됐습니다. 관세 이슈가 해소됐고 엔비디아 훈풍의 급등세를 보였었는데요. 세액 공제가 종료된 뒤에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도 오늘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 가까이 밀려나며 27만 8천 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13위에는 유로핏이 랭크됐는데요.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병 미국 FDA 승인 소식을 받았고 또한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 협의가 나오면서 유로핏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10% 가까운 급등세 보입니다. 14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랭크됐는데요. 전일 강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5위에는 필옵틱스가 랭크됐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AMD양 유리기판 품질 인증에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주목받고 있고요. 오늘 필옵틱스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5,600원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16위에는 로보티즈 랭크됐는데요. 로보티즈도 휴머노이드 로봇손에 주목받으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뤄졌습니다.
장중에는 29만 4,500원 선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강보합으로 상승 탄력이 축소됐습니다. 17위에는 포스코 DX 랭크됐습니다. 삼성 SDI발 훈풍이 닿으면서 32,800원 선까지 경신했는데요. 오늘의 상승분은 대부분 반납한 채 현재는 3만 원 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한미반도체가 랭크됐는데요. 차세대 HBM 장비인 와이드 TC 본더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한다는 예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9위에는 두산 로보틱스까지 랭크됐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센서 기업인 에이딘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MOU 체결에 주목하고 있지만 오늘 주가는 4% 가까이 반락합니다. 20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는데요. 내년 글로벌 선박발주가 1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1%대 약세 보이며 13만 7,200원 선 거래됩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도 반도체 투톱의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고 바이오로 순환매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신고가까지 터치를 했고요. HLB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로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나왔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 개선까지 기대감이 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바이오 유럽과 월드 ADC 등 글로벌 학회에서 글로벌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이제는 개별 모멘텀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주인데요.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이 오는 걸까요? 연말까지 제약 바이오주의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유독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그 가운데 바이오주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면 이 코스피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나오는 게 코스피 차트고 코스닥 차트를 보면요. 자, 잘 모르시겠죠?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질문을 오늘 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정리하는 화면을 좀 꺼내놨는데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제가 거인의 시선에서는 좀 보여드렸던 그 화면인데요. 잘리네요. 자, 잠시만요. 여기 조금 축소를 하면 나오죠. 자, 요게 보시면 주요 증시들 뭐 나스닥하고 S&P 500하고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자,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요. 올해 어제 종가까지입니다. 뭐 오늘은 좀 빠졌으니까 다를 텐데, 자, 코스피가 75.85%가 올라왔어요. 코스닥이 36.8%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여기서도 그냥 차이 나는데 코스닥이 자, 여기 보면 주요국 증시 중에 어쨌거나 2등이에요. 코스피가 1등이고 코스닥이 2등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전에도 그냥 말로는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뭐 결코 지금 겁낼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화면도 한번 보면 요런 모습이에요. 자, 요거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이쪽 편에는 제가 각 정권별로 참고를 하려고 각 정권별로 이렇게 저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거를 구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정치 성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서 조금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우리 2024년도요. 이 옆에 있는 거는 당해년도에서 현재까지 어제 종가까지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자,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1등 했어요. 올해 워낙 많이 올라서. 나스닥이 24년 초부터 시작해서도 56%가 올랐는데 코스피는 59.59%가 올라왔으니까 1등입니다.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요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빨간색입니다. 작년 초부터 보면 7.25%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주식시장에 암흑기였었죠. 자, 다른 나라 보면 다들 이렇게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코스피가 9.3% 빠졌고 코스닥이 21% 빠졌어요.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만회하고도 더 올라온 거죠. 59.59%가 올랐는데 코스닥 시장 보시게 되면 7.25%잖아요.
자, 주요국 증시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가장 밑에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걸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낙수 효과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중소형주 효과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도 굉장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이게 소외를 받은 이유가 뭐 트럼프가 뭐 의약품 관세를 물린다 만다 뭐 그러고, 지금도 또 생물보안법은 상원을 통과해서 트럼프 책상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사인을 안 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달라질 걸로 봅니다. 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로 좀 좋은 모습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1월 달에 IT 쪽에서는 CES라는 행사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 학회도 쭉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요. 이게 쭉 좀 가다 보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그 그러니까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는, 시카고 연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리사 쿡 그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고용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좀 부딪히기는 하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나중에 12월 달 연준에 가서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봅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거기에 대한 모멘텀들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쪽 뭐 조금 중기적인 관점,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상당히 좋은 투자처다라는 생각이고요. 단 그런 부분들은 좀 따지셔야 됩니다. 저는 신약만 개발하는 기업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대봤지 않습니까? 뭐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지금 헬릭스미스, 옛날에 바이로메드죠. 그런 것들을 잘못 이렇게 잡게 되면, 그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쪽 중에서도 실적 좀 나오는 종목들,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현재 위치, 그리고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에 대한 전망까지도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내년 초 되면은 또 바로 네. CES 얘기 나오고, 맞아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얘기 나오는데, 이재필 전문가는 늘 이렇게 세수 앞을 봐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까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네. 자, 이렇게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는 동안에 개별적인 종목들 진단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에르진님의 한화오션, 그리고 순이야님의 세진중공업, 내사랑님의 신성ST, 김혜라님의 바이넥스까지 다양하게 들어오네요. 네. 좀 전에 저희 바이오 얘기하면서도 살짝 증권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릴 수 네. 있는데요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증권주 하나 신청을 해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청님께서요, 매수문이에요. 대신증권을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연말 배당 보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할까요? 의견 주셨습니다. 대신증권 지금 얼마냐면은요, 4.68% 조정받으면서 오히려 사고 싶으신 분들께 지금 조정은 반가울 수 있습니다. 주가 28,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재필 전문가님, 지금 대신증권 사보는 거 어떤가요? 예,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증권주 같은 경우도 향후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뚜렷한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게, 자, 지금 국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런 것들,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뭐 세법 개정안,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요거를 될 수 있으면 그때 12월 달 내에 그때 좀 저거를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좀 빠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다 좀 이렇게 좀 낙폭이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뭐 주당 배당금이 보니까 한 1,200원 정도 배당을 하더라고요. 자, 훌륭한 그런 부분, 배당 수익률로 꽤 좋은 그런 수익률이죠. 그리고
세법 개정안에서 지금 기재부 쪽에서 전에 뭐 대주주 양도세 이 얘기하면서도 또 미운털이 바뀌었었는데요. 그거 외에도 세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조금 허술한 안을 내놨어요. 그러다가 국회에서 많이 좀 질타를 받더라고요. 그 내용인즉슨 뭐 기재부안은 배당 성향 뭐 35% 막 이렇게 하는데 국회에서는 25% 그러면서 그 조목조목 그렇게 제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그래서 보면 국회안이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국회 안대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그 안대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 대신증권 같은 종목들의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이 대신증권의 전체 발행 주식 수가 5천만 주가 좀 넘죠. 자, 보시면 여기 자사주를 보시게 되면요. 자사주 한번 얼마나 있나 볼게요. 1200만 주나 있습니다. 자사주가. 1200만 주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 3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소각 뭐 이런 부분들도 거기 내용에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당을 받는 거 그거 외에도 저 말씀드렸듯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수혜 그런 부분들도 받을 수 있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차트 보면 자, 음선이 조금 나고 있죠. 근데 20선이 강하게 이렇게 좀 돌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잘 안 깰 겁니다. 그리고 깬다고 하더라도 아래 62평선이 또 그대로 받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늘부터 시작해서 조금 분할해갖고 만약 오늘 지수가 하락하는 첫날이니까요. 조정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 시장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좀 분할 매수한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매수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그 사이에 시장이 점점 더 명암이 엇갈리네요. 네. 유가증권 시장 2% 정도까지 어허. 낙폭 키우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4% 정도의 플러스권 유지가 네.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하락 종목이 약간 더 많네요. 1,400개, 그렇습니다. 상승 종목 1,000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그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 이거 의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또 탄력을 받는 모습도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도 망고님 무지개 살아있네요. 네. 만간지님 무지개 또 날아간다. 그러니까요. 와, 이거 연속적인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오늘 안 빠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로봇주들 오후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네. 부분들도 같이 보게 되고 이렇게 또 한쪽에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 금세 또 꺼지는 쪽이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살짝 흔들린다고 이렇게 또 힌트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아쉽기도 하네요. 예. 사실 좀 생각보다 덜 갔는데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더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만큼 하루에도 시시각각 눈을 뗄 수 없는 변화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저희 그러면요 랭킹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자녀의 경제교육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고요. 5위에서는 주식 등 재테크 교육이었는데 4위는 뭘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4위는요. 과연 뭘까요? 경제 관련 뉴스 영상을 시청하다가 우와 14.1%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 실제로 막 차트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숫자로 알려주긴 좀 어려우니까 예. 일단은 좀 영상으로 좀 친근하게 접근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야, 특히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저거 해당 사항이 별로 없겠죠? 그럴 수도 있고 요즘에는요, 그 책 제목이었는데 엄마 나 주식 사주세요였나?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오. 그런 경제 서적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름 되면 알 법한 그런 네. 유명하신 펀드 매니저 분들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책을 많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경제 관련 뉴스 영상을 시청하는 것 이것도 자녀 경제 교육을 위한 하나의 큰 방법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뭔가 이 모시는 게스트 분들하고는 다소
다소 좀 동떨어져 있는데 이분도 아마 네. 생각도 못 해보셨을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직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자녀 만들기까지 또 해야 될 단계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혹시 자녀를 갖게 된다면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실 생각이신지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주식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 이 투자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할 수 있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길들을 조금 알려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있다. 알겠습니다. 역시 재테크 쪽으로 교육을 총체적으로 해주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근데 요즘엔 정말 해야 되는 게요. 네.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경제라는 걸 생각하면 진짜 예. 거시경제 이런 것들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실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일상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네. 저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돈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 통장을 개설을 해주셨고 네. 제가 3남매인데 3남매가 통장 만든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자가 다 달랐어요. 오. 근데 제 통장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탁 통장이라는 거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 이자가 거의 한 9%. 저 때도 그런 거 있었는데? 그래서 네. 어렸을 때인데 용돈을 10만 원을 넣어놓으면은 꽤 쏠쏠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9%? 막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아주 어릴 때 막 10%, 20%짜리 무슨 20% 요? 파워 무슨 예금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이러면은 갑자기 막 주민등록증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잠깐만요. 20%요? 아니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종목을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예, 김영일 전문가님 봐주실 종목. 네. 떼또는 못 말려. 이게 뭐예요? 떼또가 누구 이름입니까? 떼또. 짱구는 못 말려는 있는데 네. 떼또는 누굴까요? 네. 예. 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서 샀던 주식인데, CS 윈드요. 풍력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매수가가 76,300원이고요. 15% 비중입니다. 아이고. 사실 CS 윈드 풍력주에 대한 이야기는 참 오랫동안 얘기가 잘 안 됐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도요, 많이 내려왔습니다. 46,350원입니다. 지금 15% 추가를 해서 본전을 볼 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손절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지금까지도 크게 각광받지는 못하고 있는 풍력이어서 추가 매수를 더해도 괜찮을지 이것도 참 고민이 되네요. 자, 전문가님, CS 윈드입니다.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아니면 손절을 할까요? 지금은 추가 매수는 이제 향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고 손절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이밍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친환경 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관심도가 떨어져 있죠. 왜냐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이 친환경을 한다라는 건 이 탄소 중립에 대한 기대감, 탄소 중립을 앞으로 우리가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친환경 쪽이 결론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던 건데, 워낙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탄소 중립은 그렇게 이제 선호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또 다시 뭐 화력 발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사기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사실상 이제 관심도가 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지금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으로는 보여지거든요. 현재 이제 실적에 대한 향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적 전망이 지금 이번에 이제 바닥 잡고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타워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이제 대부분의 매출 90% 이상이 풍력 타워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CS 윈드는 분명하게 독점적인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CS 윈드 아메리카가 미국 내 유일한 또 대형 타워 생산 업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독점 구조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올해라고 그다음에 이제 전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해서 미국에서 이제 풍력 타워 발주가 계속 이제 좀 미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재개된다라는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어서 미국항 수주가 꽤나 이제 증가할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상풍력 단가 자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내년부터 해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027년 들어가게 되면 친환경에 대한 IRA 또한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S인드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구간을 노리기 위해서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현재 뭐 하나솔루션 같은 태양광 쪽들도 약간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전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지면 가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 자체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단가, 갖고 계신 단가가 76,0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5만 원 후반대 정도 1차 목표가로 잡고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적어도 5만 원 중후반대까지는 평단가를 낮춰놔야 되고 그러면 비중을 꽤나 크게 실어야 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중을 크게 실는 구간은 확실한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확실한 구간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관심도가 그렇게 되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발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타이밍이 왔을 때 추가 매수 하셔서 1차 목표가 5만 원 후반대 정도 잡고 그 구간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턴어라운드 구간이 다가오는 만큼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구간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진행해서 5만 원 중후반대 목표가 두고서 정리하는 쪽으로 전략 잡아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어떤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원대 저 매수가까지는 쉽지는 않지만요. 5만 원대 후반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그 정도에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죠. 네, 저는 CS윈드 이 진단 들으면서 네. 그 생각을 잠시 좀 했었는데 뭔데요? 시청자님이 주식 투자하면서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창호앵커는 첫 번째 종목 기억하세요? 첫 번째 종목 제가 기억하는 종목이 예. 그때 아까 말했던 대학생 때인데요. 네. SK텔레콤이었나? 그러니까 정말 안 움직이는 거 하나 들고 있었다가 예, 예. 그 다음 게 오히려 기억이 많이 남아요. 뭐였지? 그때 당시에 예. 그 놈놈놈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있었죠. 이병헌 씨, 송강호 씨 나오고. 그거를 배급했던 회사를 제가 올인했다가 바로 도망 났거든요. 지금 있나요?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그때 왜 제가 기억하냐면 네. 그 전년도인가요? 디워가 개봉했을 때 그 배급했던 회사가 엄청나게 갔던 그 사례가 있다고 주워 들어가지고 네. 그럼 놈놈놈 이거 무조건 잘 될 텐데 이거 그러면은 개봉하고 나서 이거 뭐 2배 뛰는 거 아니야? 딱 넣어놓자마자 개봉하자마자 다다다닥 떨어지더라고요. 비싼 레슨비 내셨어요. 처음으로 이게 재료 소멸이군. 그 전에 그 유명한 선반영이었군. 처음 알았습니다. 제대로 배우셨어요. 예. 저도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상장 페이지가 상장 페이지는 아닌데 네. 뭔가 이렇게 찢기고 뭐 네. 나눠 갖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군요. 유명한 회사였어요. 가슴이 예. 아프네. 뭔데요, 혹시? 저도 회사에 딱 들어왔더니 딱 네. 한 주만 사보래요, 선배들이. 네, 네, 네. 그래야지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다고. 그날 마침 동대문에 제가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동대문에 그 유명한 건물 하나 있잖아요. 그 DDP 생기기 전에. 네. 그 밀리오레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 약간 쇼핑몰 같은.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모모 타워 있었는데 그래요. 딱 보고 저거다 해서 샀는데 아하.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죠. 알겠습니다. 예. 참 이게 왜 예전 얘기하면 할수록 가슴이 아픈 걸까요? 여러분들도 첫 종목 기억하세요? 좀 써주세요. 화이팅 가자님은 첫 번째 종목 HD 현대건설기기였대요. 지금까지 들고 있으셨으면 우리 이야. 시청자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지금까지 많이 경락이 좀 있었지 그래도 이 않나. 종목은 지금은 네. 괜찮잖아요. 그리고 나나님은
첫 종목이 삼성전자였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들고 이야. 계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래요. 왠지 나라님 지금 씩 한번 예. 웃으실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함께 네. 이제는 어깨를 좀 나란히 하고 있는 이 종목이 지금 매수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 한번 우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한데요? 바로 이순자님께서요.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될까요? 네. 다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질문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던져주셨어요. 저희도 겸사겸사 저희의 궁금증을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얼마 전에 100만 원짜리 레포트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60만 원 어제 갔다가 다소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접근해야 될까? 그렇죠. 오늘의 조정이 반갑다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 SK하이닉스요. 지금 사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은 살 기회가 우리가 워낙에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벌써 이제 저가 대비해서 25만 원 구간에 있었다가 지금 63만 원 구간까지 갔으니까 지금 이미 이제 두 배가 이제 넘게 올라온 거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워낙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디램 가격도 계속해서 좀 천장 뚫고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뭐 이번에 젠슨항 CEO 깐부 회동하면서 지금 AI 동맹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금 HBM4 시대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또 SK하이닉스가 양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SK하이닉스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업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저는 11월달, 12월달에도 계속해서 주도주의 형태는 띄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해볼까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저가 이탈 구간을 잡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추세를 계속해서 타고 가고 있는 상태고, 이미 우리가 SK하이닉스가 가고 있는 호재에 대한 부분은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심리에 의해서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명확하게 손절 라인은 정해놓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8만 7천 원 구간인데 5일선은 이탈을 하는 구간이 58만 원 정도 구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단기 추세 이탈하는 구간이 55만 원 정도 구간 될 것 같거든요. 이 구간 이탈 시에 정리해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진입하셔도 무방하다. 지금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충분히 저는 뭐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구간이 뭐였냐면, 앞서서도 한번 이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1.7% 올라갔는데 하락 종목 수가 많거든요.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저번 주도 그랬습니다. 시장이 현재 실질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많아버리는 이러한 장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갔었던 고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이 살 기회를 지금 거진 한 3개월 동안 계속 줬었던 SK하이닉스를 지금 최고가 부근에서 무리하게 들어간다는 저는 이제 추천을 굳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분명한 이제 긍정적인 업황, SK하이닉스는 워낙에 지금 HBM4에 대한 양산, 그리고 현재 SK하이닉스가 또 고객사들 상대로 디램 가격 올린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가 주도주인 것은 우리가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잘 가는데 아까워서 따라가고 싶어 라는 생각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너무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조금 따라 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꼭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입니다. 모두가 궁금한 바로 그 종목, 모두가 궁금한 바로 그 타이밍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요. 네. 모두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씨님께서도 네. 차마 묻지 못한 그 질문. 그렇죠. 그 질문.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질문. 예. 대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는,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자리죠. SK하이닉스가 63만 원이 저게
야, 상상도 못했어도 숫자가 그러니까요. 너무 빠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다들 보면서 당황하셨고 더 탈하셨을 거예요. 저거 따라가도 돼? 그럼 내일 또 올라. 따라가도 돼? 내일 또 올라. 네. 이걸 우리가 한 달 동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은 매수 문의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모두들 언제 매수할까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좀 잘 가는데 외국인 쪽에서 코스닥으로는 요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지금 사고 있다고 어제 코스닥 얼마 샀는지 아세요? 3,800억 샀어요. 외국인이. 아, 그래요? 그래서 오. 코스닥 쪽으로 슬슬 외국인 들어오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게시판에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권행가님이 첫 종목이 SK하이닉스였다는 이야기. 24,000원이었대요. 24,000원 이요? 네. 와. 다 팔고 5개는 인생 첫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라고. 와. 24,000원 진짜 대단합니다. 24,000원짜리가 60만 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주식 투자 한 10년, 20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20년 동안 그거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 걸 괜히 샀다 팔았다 해서 나 네. 20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잘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우리가 거쳐온 네. 과정은 하나의 경험치가 되는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대표적인 굵직한 종목 하나 나옵니다. 현대차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또 밀리잖아요. 네. 요즘에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여기도 좀 밀려나니까 궁금해지신 거죠. 금빛 이엔진님께서는 29만 2천 원에 10%고요. 사과공주님께서는 25만 6천 원에 10%. 두 분의 입장이 좀 달라요. 30만 원 갈등말등 뭘까요? 좀 이게 예. 얼마나 애가 타고 답답합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30만 원 뚫겠지. 맞아요. 아마 이 생각을 네. 대부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현대차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왜 이거 30만 원 제대로 시원하게 못 뚫는 겁니까? 지금 단가를 보니까 요번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이번에 관세 협상이 잘 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나 이번 2분기하고 3분기에 관세 때문에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크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나 기아가 각각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연간 약 2조 4천억 정도. 2조 4천억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아가 약 연간 한 2조 정도를 이번 관세 협상으로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갔어야 될 돈을 이제 아낄 수가 있게 된 거죠. 25%에서 15%로 관세가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관세 때문에 1조 6천억 정도, 그리고 또 3분기에 25% 관세 부과받으면서 1조 8천억대 정도의 영업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25% 관세에 대한 타격이 컸었는데 15%로 조정이 되면서 지금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워낙에 관세 협상 되고 나서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전 고가까지 갔잖아요. 이전 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이전 고가 상황에서는 이제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들어가셨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 고가잖아요. 이전 고가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이전에 매물과 저항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었던 구간이다라는 거고, 이번에 현대차나 기아가 이 상승이 나온 것은 결론적으로 관세 협상이 잘 되면서 그에 따라서 25% 관세 부과되던 것이 15%로 하향 조정되니까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관세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압도적으로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성적을 보이면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과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15%로 하향 조정되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가 이 관세에 대한 이 새로운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15% 관세가.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성적을 어떻게 걷어 나가느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 구간을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관세 협상 이후에 크게 없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신고가까지 도달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했었다라는 겁니다. 관세 협상 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고 나서 한 바퀴 순환이 돌아간 거죠. 한 바퀴 순환이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고가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니까 재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었던 거고 접근보다는 순환매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대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 잘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셨어야 되는 구간인 건데 이게 지금 순환매가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차익 실현이 약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수익 보는 종목인 건데 오히려 지금 손실권으로 전환이 됐으니까 너무 아쉽죠. 이번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대놓고 있었던 이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접근이 가능했었고 수익을 무난하게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고가 부근이시잖아요. 저라면 지금 정리도 고려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저가가 27만 원 한 5천 원 정도 구간 잡혀 있는데 27만 5천 원 정도 이탈을 하면은 저는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추세를 현재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이 30만 원 매물대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관세는 지나갔죠. 관세 지나간 거고 현대차나 기아가 이제 해외 쪽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이 구간을 뚫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은 재료에 대한 힘이 다했기 때문에 순환매 측면에서 이 차익 실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7만 5천 원 구간 이탈을 하고 향후에 바닥 잡고 다시 반등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구간이 결국에는 또 매물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접근했어야 되는 구간이다라기보다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됐어야 되는 구간. 그런데 지금 이 구간에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이탈되는 구간인 만큼 추세가 완전히 이탈될 수 있는 27만 5천 원 구간에서는 정리를 하고 이탈을 했을 때 정리를 하고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부분으로 빠를 수 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30만 원 근처 구간 매수가 부근까지만 일단은 1차 목표가로 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제 시장은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넘어오면서 주도주가 바뀌고 수급이 순환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10월 달에 이 종목 계속 잘 갔으니까 11월 달에도 계속 잘 갈 거야. 에 대한 생각은 약간은 변화를 하셔야 됩니다. 11월 달에 지금 들어오면서 새로운 주도주 종목군들로 순환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가셔야 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현대차 살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저희 네. 방송하면서 게시판 보면서 늘상 겸손해지고 뭔가 이렇게 좀 움츠러들 때도 있어요, 가끔. 네. 왜냐면 지금도 저희 현대차 진단해봤잖아요. 호걸님께서 현대차 14,0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니, 지금 잠시만요. 호걸님 SK하이닉스 2만 원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네. 어머! 아유, 이건 반칙이죠. 호걸님 한 조금만요. 잠깐만요. 예. 맞아요. 그때도 근데 이 얘기 맞아요? 하셨어요. 그때 하이닉스, 현대차 있다고. 예, 현대차 가격은 그때는 말씀 안 하셨고 30년 갖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셨죠. 예. 호걸님 이거 며칠 만에 다시 봐도 충격적이군요. 예. 앞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호걸님 같이 무조건 장기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든든하게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증시의 모습, 그런 우리 국내 증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로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 네. 14,000원에 사셨으면 시세 전혀 신경 안 쓰고 정말 그렇죠. 배당 나오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주식 투자하면 딴 이야. 사람들은 막 좌불안석인데 얼마나 그쵸. 든든하시겠어요. 정말 제가 다 이거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이렇습니다. 송기남 님께서 네. 멋지십니다 했는데 물론 멋지고 부럽지만은 한켠으로는 약간의 좀 아픈 배를 쥐어잡고 저희가 잠시 아이스 브레이크 예. 저희 랭킹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 예. 경제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요즘에 학부모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3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3위 공개해 주시죠. 3위는 바로 이자 등의 금융교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좀 체감을 해야지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해보면서 이자란 이런 것이다. 돈은 그렇죠. 돈이 벌어오는 것이다. 네. 굴리는 것이다. 이런 거를 또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금융 상품에 뭐 가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 이런 거 관련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겠죠. 생활 속에서 금융 관련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교육하면 참 나중에 그 친구들이 커서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랭킹까지 왔습니다. 잠시 또 시장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여전히 양시장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렇죠. 반대로 1.8%씩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어떨까요? 정수희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4위에 ABL 바이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월드 ADC에서 기술 이전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중에 11만 4천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휴림로봇 새로 랭크됐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휴림로봇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12위와 16위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한국 BNC와 인벤티즈랩이 나란히 올라왔는데요. 화이자와 노보노디스크의 메세라 인수전이 이제는 법정으로 옮겨지면서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D&G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훈풍을 불어 넣어주면서 한국 BNC와 인벤티즈랩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9위에는 태성이 랭크됐는데요. 인공지능 경량화 기업인 노타가 상장 흥행 성공했고 또한 AI 훈풍이 닿으면서 태성의 주가도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위에는 M83이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 지원하에서 한중 VFX 베이스 공동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주가는 현재 21% 가까이 급등하며 13,000원 선을 소폭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 짚어봤는데요. 현대차 전략을 들어봤으니 이번에는 ESS 관련주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 SDI가 테슬라의 3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용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한 지난 7월에 테슬라의 ESS용 공급 계약을 맺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추가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SS 관련주들의 현 시점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정말 강력하게 부각된 키워드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들의 움직임. 앞으로 또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런지 이 관련주들 전략 좀 챙겨주실까요? 네, 뭐 최근에 워낙에 또 제가 시장에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쪽이 전력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는 쪽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ESS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수요가 이제 끌어올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S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까지 해서 계속해서 설치 용량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SS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규모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연평균 한 10% 이상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는 가져가고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등등 해서 지금 ESS 쪽에서 계속해서 수주 잔고를 늘려나가면서 지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이제 캐즘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ESS로 돌파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또 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또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이제 ESS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원계 쪽이 조금 더 선호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LFP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ESS 같은 경우에는 이 고성능 배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조금 더 선호를 받는 그런 이제 또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ES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앞으로 이제 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이 외에도 이제 ESS 쪽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러한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올해까지 해서 ESS 설치량이 사상 최대치를 분명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주거용, 그 다음에 뭐 상업용 등등 해서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설치량이 살짝 조정세, 성장 속도가 살짝 둔화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지금 북미 쪽에서는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다만 지금 국내에 이 배터리가 계속해서 선호를 받고 있는 상태고 선호가 되고 있는 상태고, ESS가 내년부터 약간은 이제 설치량이 살짝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ESS는 미국 전력 인프라 과정에 또 필수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특히 전력 인프라는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슈퍼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는 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변압기, 전선, 뭐 그리고 ESS 등등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력 인프라에 속하는 종목군들이 좋은 움직임을 꾸준하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뭐 삼성 SDI, 뭐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또 최근에 ESS 종목들 많이 이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고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서 지금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오고 있죠. 저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이제 눌림 구간을 조금 차분히 기다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ESS는 우리 시장에서 향후에 다뤄질 수 있는 꾸준한 한 축이 될 것인 만큼 한 차례 조정이 나오면 저가 매수 기회 줬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근에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무리하게 시장에서 수급이 바뀌는 구간에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하시는 게 어느 정도 접근을 양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ESS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이 전략들 전망 챙겨봤으니까요. 같이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시장 얘기 나누고 있는데 네. 호걸 버핏. 그래요. 저희 게시판에는 워런 버핏이 아니라 호걸 버핏이 계시네요. 예. SK 하이닉스를 2만 원에 현대차를 아까 얼마요? 만 얼마인가요? 14,000원. 정말 전원 버핏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는 호걸 버핏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수익의 예. 잣대 기준점 목표점으로 잡고 저희도 한번 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예. 자, 그리고 고고씨님께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데 스피는 마이너스 1.9%인데 스닥은 플러스 1.88%. 야, 이렇게 스피 신장률과 스닥 신장률이 위아래 데칼코마니 처음 본다는 이야기인데 저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또 날씨 좀 추워지고 여기서 배당 투자 뭐 이런 얘기 나오다가 내년 초 되면 또 중소형 주장세 얘기하면 이런 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최근 몇 달 동안 코스닥은 별로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진짜. 보면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네. 코스피가 20% 가깝게 올랐거든요. 월간으로. 코스닥은 한 7%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평달 비교해봤을 때 코스닥도 7%면 굉장히 잘한 거지만 네. 코스피 대비로는 좀 덜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코스피는 요즘에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은요, 아직 사상 최고치가 뭐예요? 23년의 고점까지도 못 갔습니다. 저는 유가증권 시장 4천도 좀 놀랍기는 하지만 네. 코스닥이 1000포인트 넘으면 그게 좀 더 이 체감으로는 더 크게 와닿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직도 수익의 기회는 많이 열려 있을 걸로 보고 계속해서 달려가 봅니다. 네. 자, 지금 살펴드릴 종목은요. 와, 여기도 요즘에 난리가 났죠. 대단합니다. 로봇주 하나 보겠습니다. 뒷번호 9115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로보입니다.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350원. 비중은 딱 예. 20%로 들고 계시거든요. 이거 가격이 좀 점점점. 무시무시하게 많이 올라온 바로 최근에 들어가신 겁니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용기로 접근하신 건데 하긴 그렇죠. 요즘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 그냥 치고 가니까요. 가니까 그래 한번 따라가보자 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조금 밀립니다. 알아보죠. 전문가님 로보입니다. 이거 바로 최근에 따라가신 거잖아요. 로봇주들의 흐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뭐 10월 달에 코스닥 중심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1월 달 넘어와서도 지금 AI 쪽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좀 잘 나오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깐부 회동 이후에 지금 AI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시장은 현재 이 AI 유니버스가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주도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뭐 전력 인프라, 뭐 그 다음에 지금 뭐 반도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은 완전하게 로봇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는 섹터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담보가 되는 쪽이 아니잖아요. 실적을 깔고서 상승이 나오는 쪽이 아니라 이제 AI 유니버스가 확장됨에 따라서 AI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움직이는 기술주, 약간의 위험자산 성격에 속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 트레이딩에 대한 시각으로 현재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대장주가 어떠한 종목인가를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주는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종목이 되겠죠. 명확하게 수급을 가장 잘 받아주는 쪽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로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교육용 로봇을 주로 이제 또 다루는 기업이고, 정부 정책에서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탄력이 많이 나온 상태예요. 자, 그런데 로보는 굉장히 위험하실 때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미 지금 많은 탄력이 나오면서 5,000원 대비 2배 이상 올라간 상황이고,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윗꼬리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로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험하실 때 들어가신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손절 라인만 좀 잘 정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은 9,800원 정도 안내드리고,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윗꼬리가 너무 많이 그려져서 다 차익 실현 나오는 그림입니다, 요거. 그래서 9,800원 정도 이탈을 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현재 구간에서 반등 나오면 일단 1차 목표가 11,000원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쪽으로 11,000원, 아래쪽 9,800원 생각해 주시죠. 로봇까지 살펴드렸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도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지금 뭐 고고식님께서 또 시장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 참 오늘 최근 들어서 좀처럼 보기 힘든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뭐 종목 진단도 해드렸고요.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랭킹, 자녀들의 경제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지만 1, 2위, 그러니까 저축 습관이냐, 네. 그 돈을 모으는 것을 먼저 가르치냐, 아니면은 이 용돈 스스로 관리하기, 뭔가 좀 관리해 나가면서 규모 있게 쓸 줄 아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냐,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볼까요? 자, 1, 2위. 역시 예전부터 많이 봤던 것들이 1, 2위가 되는데요. 1위가 뭘까요? 알려주시죠. 역시 저축. 구간이 명관이다. 예, 저축이 최고네요. 일단은 모아라. 예. 모아서 시드가 있어야 돈을 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도 뭐 제대로 하려면 진짜 시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러고 나서 규모 있게 좀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그렇죠. 좀 병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50%, 65.8%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 프로그램 마칠 때가 다 됐는데요. 시장 흐름 나머지 시간도 다 잘 챙겨 보시고요. 여러분의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그러면 오늘 레키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